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재난얘기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그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그 9시 3분경에 그 화재로 인한 그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한 사고입니다. 요양병원 그 여관입니다. 그 화재 발생 개요입니다. 그 4층의 그 집중치료실 그 근처에 그 보일러실에서 그 산소 가스에 의한 폭발에 의한 그 화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위치를 보시다시피 집중치료실하고 이 지점하고 보일러실하고 가깝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그 2명이 숨지고 47명이 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그 출근한 상태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그 고령자가 입원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자는 그 90세 여성과 60세 남성으로 그 4층 그 한마디로 집중치료실이라고 말하면 우리 일반 병원으로 응급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받다가 그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화재 내용입니다. 4층 보일러실에서 산소가스 밸브에 의한 작동에 의한 펑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원 환자는 한 132명 정도. 대부분 그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일러실 쪽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층 내부 구조입니다. 그 병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그 발화 추정 위치, 그 다음에 집중치료실, 병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중요한 것은 그 소방 시설이 작동이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발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발생하다 보니까 연기가 이리 유입이 돼가지고 병원 같은 데 대부분 그 노인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밀폐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일이 내부에 유입돼가지고 그 사망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 위치입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여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진 것 같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이거 상당히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리창 파괴입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그 유리창 배연 작업을 위해서 유리창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굴절 사다리처로 인한 그 인명 구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대피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휠체어나 들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지금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대기소에서 지금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그 보일러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비상 경보 설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초기 대응, 소화 작업, 소화기에 의한 대응 작업이 제대로 됐는가 아니면은 훈련을 좀 어떻게 제대로 했는가, 그럼 옥내 소환이나 피난 설비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양병을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서 21명이 사망하고 8명 부상. 그 다음에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47명 사망, 112명 부상. 이 사고의 가장 큰 공통점 초기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등 소화 설비가 없고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개통도입니다. 일단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헤드만 보이지만은 이렇게 지하실에 이렇게 펌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압력을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전부 다. 배관에 일반적으로 습식 같은 경우는 물이 수압에 의해서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감지되면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옥상에도 이런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배관이 한마디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장 우리가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천장 안에는 이렇게 배관이 전부 다 거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여러 종류입니다. 폐쇄형, 이건 한마디로 물을 막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열에 의해서 이게 터지는 것, 그 다음에 개방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납으로 되어 있는 것, 유리로 되어 있는 것, 이건 온도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관을 고려해서 이렇게 헤드가 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도 구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주위 온도에 따라 틀립니다.
79도에서 162도 정도 최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 80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일단 입원 환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건물에 그 적당한 시설만 있으면 또 허가해주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 취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대피하는 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을 가장 이게 문제점입니다.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요양병원 허가를 받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피난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와 일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전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맡겨야 되겠습니다. 예, 안전의 그 투자와 비용 이 문제가 항상 그 대두가 되는데 투자를 해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안전에 투자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유치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노양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노후하고 오래되다 보면 압력 유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펌프를 정지해 놓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배관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서 보였지만 그 집중치료실 같은 데는 1층에다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투자, 반복,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거 재난을 분석하는 게 사고 예방의 시작입니다. 그 요양병원 화재가 여러 차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초기 소화지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겠습니다. 화재 대응 과정을 천천히 분석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송재민의 전환얘기 송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